지금부터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천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천 방송국에서는 본 대학의 건화기념인 박애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신속 정확한 보도와 논평, 아울러 다채롭고 입체적인 방송 제작으로 진취적인 학풍의 진작과 올바른 대학 문화의 창달, 그리고 정사함양을 도모한다는 지향 아래 호출부호 GBS 방송 출력 1.5kW로 하루 3회 90분간에 걸친 음향방송과 캠퍼스 전 지역에 펼쳐있는 모니터를 통해 영상방송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참된 방송,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GBS. 안녕하세요 가천하구 여러분. 세계를 비추는 한 편의 문장, 그 빛을 따라 우리는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작가와 독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라디오, 전지적 작가 시점의 아나운서 노현서입니다. 달력에 숫자 4개가 가지런히 서 있는 걸 보면 괜히 웃음이 납니다. 오늘 11월 11일, 바로 빼빼로데이죠. 매년 의무감을 안고 돌아오는 상업적인 날이지만 누군가를 떠올리게 된다는 점에서 꽤 괜찮은 날인 것 같기도 해요. 편의점에 들어가 세상 진지하게 과자를 고르는 사람들. 누군가는 고심 끝에 가장 예쁜 포장지를 들고 있고, 누군가는 나 혼자 먹으려고 샀어 라고 하면서 2박스쯤 챙깁니다. 연인을 떠올릴 수도, 친구 혹은 가족을 떠올릴 수도 있죠.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뭔가를 고르고 그 마음을 건넨다는 건 지금 시대에 꽤 낭만적인 일이니까요. 기념일을 보내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지만 빼빼로데이는 평소보다 달콤한 하루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반복되고 무료한 일상 속 찾아오는 이런 날이 문득 이벤트 같다고 느껴지네요. 별거 아닌 과자 하나가 사람 사이의 거리를 한 입만큼 줄여주는 셈이죠. 오늘은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달콤함을 전하거나 혹은 스스로를 챙겨주는 하루. 조금은 가벼워도 괜찮고 조금은 어색해도 괜찮은 그런 하루요. 작은 포장지 하나 뜯는 그 순간이 은근히 설레이는 기분을 선물해주는 것처럼 오늘 함께할 이 시간이 여러분께 선물처럼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전지적 작가 시점 시작해볼까요? 새로운 페이지를 채워나가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그룹 이름의 Yes or No. What's on your mind? 아님이 알고 있잖아. 궁금해 난 정말 뭔지 너의 마음에. Baby don't smile.
오늘의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웃음을 가장 따뜻한 언어로 쓰는 사람, 독보적인 감각의 소유자 장진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장진은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부터 말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했다고 하는데요. 친구들이 놀 때도 혼자서 이야기를 짜고 사람들 흉내를 내거나 상상 속 인물을 만들어 놀았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이야기와 가까웠던 그는 한때 배우의 꿈을 꾸었다고 해요. 하지만 대학에서 연극 연출을 전공하면서 본격적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동료들과 밤새도록 맞춰가며 공연을 준비하던 그 시절이 지금의 장진을 만든 시간들이었죠. 1990년대 초반, 장진은 대학로에서 이미 꽤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대표작이자 데뷔작으로 알려진 허탕부터 그의 연극은 늘 말로 웃기고 성황으로 울리는 특징이 있었어요. 특히 꽃을 바치는 시간, 지하철 1호선, 택시 드리블 같은 작품들이 젊은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죠. 그의 연극은 단순히 재미있는 코미디가 아니라 그 속에 사회적인 풍자와 인간적인 온기가 함께 있었어요. 장진의 무대는 늘 말의 비중이 많았습니다. 배우들은 대사를 쏟아냈고 그 말들 속엔 인물의 불안, 욕망, 희망이 엿보이죠. 이건 나중에 그의 영화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1998년 장진은 첫 장편 영화 기막힌 사내들로 데뷔합니다. 조폭 코미디의 붐이 일기 전이었는데 그의 영화는 기존 장르 문법과는 달랐어요. 범죄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웃기고 철학적이고 묘하게 따뜻했죠. 이후 간첩 리철진으로 장진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집니다. 북한 간첩을 주인공으로 한 블랙 코미디였는데 이는 당시 파격적인 설정이었어요. 이 작품으로 그는 독창적인 세계관을 가진 감독이라 평가받게 됩니다. 이후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을 이어갔어요. 그의 영화에는 늘 장진식 유머가 흐릅니다. 진지한 대사 한 줄 뒤에 슬쩍 들어가는 농담. 그런데 그 농담이 오히려 인생의 진실을 말해주죠. 장진의 작품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맛이 살아있어요. 쓰는 대사들은 너무 현실적인데 또 묘하게 연극적이에요. 마치 일상과 무대의 경계가 흐릿한 느낌이죠. 둘째로 그의 작품은 인물을 깊게 사랑해요. 장진의 영화엔 악역조차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늘 인간적이고 따뜻해요. 마지막으로 그는 유머로 철학을 말해요. 장진은 웃음을 단순히 웃기기 위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웃음 뒤에 늘 생각할 거리가 남죠. 그게 바로 장진의 세계가 지닌 힘이에요. 장진은 필름 이쏘다라는 연극영화 제작사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필름이 있어야 수다를 떨 수 있다는 뜻인데 이름부터 장진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그는 의외로 로맨틱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어요. SNS나 인터뷰에서도 사람의 말에 마음을 많이 쓴다는 말을 자주 했죠. 요즘 장진은 연극 무대로 다시 돌아와 젊은 배우들과 새로운 작품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영화에 머무를 때도 그는 언제나 무대를 떠나지 않았어요. 관객과 눈을 맞추는 거리, 그게 연극의 매력이라고 말했죠. 장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웃음을 믿어요. 웃음은 사람을 지치지 않게 하니까요. 지금처럼 바쁜 시기, 우리가 하루하루 버티는 힘도 어쩌면 그 한 줄의 웃음, 그 한순간의 대화에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운을 이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전지적 작가 시점 뒤를 이을 다음 코너는 전지적 독자 시점입니다. 그 전에 이 분위기를 이어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하이의 안전지대.
쉽게 생각해. 문득 말없이 또 너의 맘이 보이네. 나태함은 관계의 끝을 말하지만 익숙함은 완전한 사랑의 시작. 안다면 얼마큼 온다면 몰라 널. 아침에 일어나면 익숙하게 널 원해. 다른 애들과의 하룻밤과 다르게 너도 내게 보여줘. 너희가 사랑에 안는지 내가 어딨어. 너희가 마음에 안는지 내가 어딨어. 멍해진 표정 둔해진 심장 좋단 말 하면 돌아선 달라. 이런데 어떻게 널 믿겠어. 너희가 사랑에 안는지 내가 어딨어. 너희가 마음에 안는지 내가 어딨어. 영화 한 개 있다면 보여줘. 너라는 사람 날 몰라. 상처 입을게 뻔해. Baby I can trust you, you. Baby I can trust you, you. 내게 믿음을 줘. 너에게 내가 좀 더 깊이 갈 수 있게. Oh baby can trust you, you. Baby I can trust you, you. 내게 믿음을 줘. 너에게 내가 좀 더 깊이 갈 수 있게. Oh baby. 밤거리를 방황해도 우리 사이만 떠올라. 원한 건 큰 것도 아니야, 사소한 것들. 우리 사이 반복도 할 만큼 했나봐. 나에게서 멀어져가는 듯한 이유가 있다면 알고 싶어. 우리 둘 뒤돌아보면 다시 또 날 원하는 너니까. 흔히 지나가는 하룻밤과 다르게 여전하다 말해줘. 너희가 사랑에 안는지 내가 어딨어. 너희가 마음에 안는지 내가 어딨어. 멍해진 표정 둔해진 심장 좋단 말 하면 돌아선 달라. 이런데 어떻게 널 믿겠어. 너희가 사랑에 안는지 내가 어딨어. 너희가 마음에 안는지 내가 어딨어. 영화 한 개 있다면 보여줘. 너라는 사람 날 몰라. 상처 입을게 뻔해. Baby I can trust you, you. Baby I can trust you, you. 내게 믿음을 줘. 너에게 내가 좀 더 깊이 갈 수 있게. Oh baby can trust you, you. Baby I can trust you, you. 내게 믿음을 줘. 너에게 내가 좀 더 깊이 갈 수 있게. Oh baby. 영원한 건 없겠지만 믿어볼게. 늘 아름답진 않대도 기다릴게. 영원한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이번이 마지막. 두 번째 코너인 전지적 독자 시점은 작가의 작품을 사랑하는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위로받았던 경험, 인생의 변곡점, 새로운 영감, 가슴을 울렸던 한 문장과 대사,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사적인 이야기까지 보내주신 사연들을 묶어 한 편의 작은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셨나요? 처음엔 관심도 없었지만 그 사람이 만든 무언가 혹은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끌릴 때가 있죠. 오늘 전지적 독자 시점의 주인공은 TV 프로그램 크라임씬을 통해 한 사람을 만나 그의 세계를 깊이 사랑하게 된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영상 관련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21살 학생입니다.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새벽 2시 중간고사 공부를 하다가 머리를 식힐 겸 유튜브를 켰을 때였어요.
그렇게 처음 보게 된 크라임씬은 출연진들이 범인을 추리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엔 그냥 아 이거 예능이네 하고 넘겼어요. 잠깐 머리를 식히기 위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중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정말 진지하게 그러면서도 재밌게 사건을 풀어가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 장진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연기 잘하는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추리도 잘하고 말도 유려하고 가끔 툭 던지는 농담들이 묘하게 재밌어서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보기로 전편을 다 찾아봤죠. 한참을 같이 추리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며칠 뒤 호기심이 생겨서 검색을 해봤어요. 저는 그때 장진이 연극을 쓰고 감독을 하고 시나리오를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새벽 유튜브에서 우연히 아는 여자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 정재현 배우가 세상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평범한 사람 연기를 하는데 그 일상 속 대사 하나하나가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장진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의 영화는 이상하게도 다 웃긴데 슬프고 슬픈데 따뜻한 느낌이에요. 범죄나 죽음, 사회 같은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 속에서 사람을 이해하려 하죠. 저는 영화의 주제나 장면, 묘사들보다도 대사를 더 오래 곱씹게 되더라고요. 장진은 어떤 인물도 쉽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악역에게조차 이유를 만들어줬고 그 이유가 들리고 나면 왠지 그 인물도 이해가 됐어요.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길을 걷다가도 횡단보도에 잠시 멈춰 기다릴 때도 관찰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버스 기사님, 시험을 망치고 한숨을 쉬는 친구까지도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학교 과제로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에세이를 쓰게 되었는데 저는 주저없이 장진의 이름을 썼어요. 왜 하필 장진이냐는 교수님의 물음에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장진의 작품을 보면 사람을 미워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단순히 좋아하는 작가를 넘어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을 만나버렸구나 하고요. 어쩌면 저는 장진이 작품에 담는 따뜻함 속에 사랑을 느낀 게 아닐까 싶어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조금 더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요즘 저는 연극 동아리에서 조그맣게 각본을 쓰고 있어요. 처음엔 단지 장진을 흉내내는 것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쓰는 작품에 대해 애정과 열정이 가득 생겼답니다. 언젠가 진짜로 그의 세계처럼 웃음과 진심이 공존하는 이야기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어떻게 누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통해 삶을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덕질을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하네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사랑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자처럼요. 크라임씬에서 우연히 시작된 인연이 한 대학생의 인생을 바꾸었듯 우리도 누군가의 세계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전지적 독자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채운 페이지를 넘기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리진의 연극이 끝난 후.
한편의 이야기에는 늘 수많은 마음의 결이 스며 있죠.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아주 작은 파동이라도 남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또 길을 찾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문장 속에서 위로를 얻고 나만의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전지적 작가 시점은 바로 그런 순간들을 함께 바라보고 싶어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스쳤던 장면이나 대화, 혹은 잊고 싶지 않은 한 문장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 속에 고이 간직하거나 작은 글로 남겨두는 것도 좋겠죠. 이야기는 그렇게 조금씩 우리 곁에 머물게 되니까요. 여러분의 사연과 목소리, 그리고 우리를 스쳐 지나간 삶의 문장 하나하나가 이 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또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른 곳이 어디든 그 순간을 글처럼 오래도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음 페이지를 채우러 만나요. 그럼 안녕. 지금까지 전지적 작가 시점, 제작 연출 김아연, 기술 박혜진, 진행의 저는 노연서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가슴 이곳에 펼쳐